7월 달에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진짜 큰 사건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하려고요. 왜냐면 7월 달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6월 30일 날 임수경 당시 이제 한국 외대 불어과 4학년이죠. 이 임수경 씨가 북한을 갔어요. 그게 기사가 난 거죠. 그게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21일쯤에 갔는데 이 전대협에서 한양대 전대협에서 발표를 30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때 처음 한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대협 대표로 여학생 한 명이 평양에 갔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외대 불문과 4학년인 임수경 양이라고. 이 당시에 전대협 의장이 누구였냐면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임종석. 그래서 임종석이 와서 발표한 거죠. 한양대에서. 이때 학생들이 한 2,000명 모였고 수천 명 모여서 한양대에서 우리가 보낸 임수경이 북한에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축하하고 뭐 그런 걸 했죠. 물론 그날 경찰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갖고 다 연행에 갔어요. 이게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게 이후에 몇 달 동안 진짜 한국 사회를 막 흔들고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그 앞에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박재성 TV에 기다린다님 그리고 이정아님이 오셨습니다. 아유 방송 잘 보고 계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진님께서는 아웃팩토리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임수경 씨가 북한 간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갔는지 잘 몰라 사실. 갔다는 것만 알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앞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 있었잖아요. 올림픽. 그렇죠. 88년 7월 달부터 7월이 아니지. 88년도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북한과 이제 엄청 뭔가 교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 그렇지. 심지어 북한뿐만이 아니라 공산권 있죠. 네. 공산권과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한국이 같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이 6월 말 연설에 국회 연설에서 대표 연설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북한에 갈 용의가 있다. 평양 방문 용이 있다. 국회에서 얘기를 해. 국회에서. 그렇지. 그리고 바로 7월 7일 날 노태우가 그 유명한 실질 선언을 하는 거죠. 민족 공동체에 이루는 게 통일 지름길이다 하면서 앞으로 남북이 인적 교류, 또 교역 내부 거래 개방하자. 막 그러거든요. 각계 인사들, 해외 교포들 자유롭게 왕래하고 국가보안법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요. 우리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 북한 사람하고 전화만 해도 걸려요. 지금도 사실은. 그리고 외국 나가갖고 북한 사람 만나죠? 대화하면 안 돼요, 원래. 이거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국 나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도 대화하면 안 돼, 사실. 올림픽 때도. 그럼요, 무조건. 북한 갈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뭐 하나 걸려면 다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다 깨고 지금 막 이산가족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서 상봉 주선 또 남북교류 개방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노태우가 말한 맞아. 그 실질선언 내용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야. 정말 대단한. 그리고 본래 88 올림픽 이게 9월 달에 한 거거든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건데 원래 이 올림픽에 북한이 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못 왔지만 올라 그랬어. 근데 원래 88 올림픽 전에 보면은 올림픽들이 자유진영 따로 북한 공산진영 따로 했단 말이에요. 88 올림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분단이지 그 냉전 시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공산진영과 서구진영이 나눠갖고 했던 올림픽을 같이 했던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엄청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일본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20년 후에 중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전 세계 이런 이런 역사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때 원래 북한이 올라 그랬다고요. 근데 북한을 못 왔지. 근데 소련하고 중국은 왔지요, 그때. 이런 거였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진짜로 막 통일되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막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막 제대로 알자 이런 운동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89년 해가 넘어가면서 정주영이 북한에 가잖아요. 이때 언론들이 다 엄청 좋게 기사 썼어요. 북한 가갖고 정주영 씨가 이 금강산 공동사업 개발 합의 해오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약속 잡아오거든요. 정부가 바로 그거 개발하는 거 우리가 승인할게 해준다고요. 나중에 3월달 뒤에 보면은 노태우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정주영 내가 보낸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인들을 이용해갖고 대화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실제로 그해 2월달에 헝가리하고 공산권 나라로서 처음으로 우리가 헝가리하고 수교도 하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대단한 거지. 김영삼이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본에 가갖고 일본에서 또 기자회견을 해요. 뭐냐면 김일성 주석 만날 용의가 있다. 본인이. 사실 본인이 뭔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만날 용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일본에 그거 있잖아요. 사회당. 사회당을 통해 갖고 북한을 만나겠다 그거였거든요. 이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분위기가 지금까지 다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무슨 요청이 오냐. 올림픽 끝나고 89년도 7월 달에 북한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체육대회. 거기에 한국이 와라! 라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이게 88년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김창룡 위원장인데 김창룡이 나중에 임수영 같이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26일 그 전대협 서한을 보내 내년 7월 초 북한에서 열리는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오라고 정중히 알린다. 이 축전은 북한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북한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오라고. 89년 7월 1일부터 8월까지 평양에서 열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반제연대성, 반제국주의 연대, 평화, 친선 이런 게 좀 빌미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간 오기로 했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당시 왔던 그 축전 있잖아요. 이 초창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대학교에 붙여놓은 거 이거 학생들이 보는 모습이에요. 조선일보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갖고 우리나라 입장이 어땠냐?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이게 1월 4일이잖아요. 7월 평양 학생 축전, 체육선수 파견 계획. 이거 김집 체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집 체육부 장관은 오는 7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한국 체육 선수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이었어.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참가 허용, 긍정 검토. 근데 분위기는 우리 이게 막 몰래 한 게 아니고 직접 적시사 통해 갖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 보낼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전대협이 북한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는 못 해요. 그거는 국가보안법에 걸려. 그래갖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남북교류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중간에서 대신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대협에서는 그러지 마라. 우리가 직접 대화하겠다. 북한과. 사실은 몰라.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시간을 돌아놓고 보면은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전대협이 정부가 엄청 문제를 갖는 거야. 우리가 직접 대화할 거야. 왜 교류위에서 왜 해? 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겨 그때. 그러면서 분위기가 4월달쯤 가면은 전대협 평양 축전 참가 비간적 남북교류위 조정 포기로 통로 막혀. 남북교류위가 조정을 포기해요. 우리 못하겠다. 못했다. 여기는 사실은 전대협도 책임이 있어요. 전대협이 계속 그리고 정부 자체도 이게 진짜로 보낼 마음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전대협도 너무 주도적인 거지. 그 당시 대학생들은 달라 지금이랑 진짜로 우리가 할 거야 끼지 마. 그러면서 당시 한겨레 21일달 기사를 보면은 평양 축전 참가 신규년 새 중년 정부 쪽은 보수 진영 인용 공세를 강력하게 원래 정부를 보내려고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거기를 보낸단 말이야 학생들을? 그럼 거기서 학생들을
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가면 안 할 때 거기 보낸단 말이야. 더군다나 아까 이 목적이 반제국주의 아니에요. 한마디로 반미야 반미. 근데 그럼 어떻게? 보수 진영에서 엄청 정부를 흔들어. 더군다나 전대협도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교류위는 빠져. 그러면서 막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이 기사가 중요해. 추진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추진위가 발족한 이래 우리 대학생들의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참가를 위해 남북 대학생 교류회담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전대협이 추진위 존재를 거부하고 계속 북한 쪽과 직접 회담을 주장하므로 더 이상의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대협이 신변 보장, 편의 제공 문제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끊겨 축전 참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와 추진위에 이겼던 태도 변화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감에다 최근의 정치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 입장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지금 국내 분열을 증폭시키고자, 왜냐면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부에서 막 보수들이 막 운동하고 안 된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응? 뭐 그런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이 제8회 국회회담 준비 접촉을 이틀 앞둔 지난 28일 돌연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일반적으로 회담을 연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하고 뭘 못하겠네. 북한도 그런 거지 정부도. 그래서 처음엔 되게 이게 좋았는데 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보내냐 마냐 되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와중에 엄청나게 큰 사건 터지는 게 뭐냐면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임수경 씨가 북한 간 거는 되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의미가 있다고 진짜로. 왜냐면 이게 전 세계 매스컴을 다 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하고 한국이랑 대화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못 간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시간 돌아서 보니까 이때 황석영 씨하고 문익환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3월달에 갑자기 북한을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난데없이 솔직히 말하면 난데없이 간 거예요. 난데없이 무슨 뭐가 있던 게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거야. 이 전대협에서 가려고 했던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말도 못 꺼내는 거야. 분위기가. 원래 이것 때문에 가기로 했었고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았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하고 황석영 씨가 3월달에 북한을 가면서 완전 분위기가 공안 분위기가 되면서 모든 게 다 깨져버려. 다 깨져버려. 이게 진짜 안타깝죠.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문제였냐면은 바로 김영삼이 기자회견을 해요. 문 목사는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응? 뭐 통일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응? 그러면서 김영삼이 원래 북한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대화한다고 했는데 자기 북한 간다고 하는 거 방문 안 하겠다. 방문 안 하겠다.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야.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 문 목사님이 북한 가갖고 김일성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 연방제 통일. 물론 김 목사가 말하는 연방제 통일과 북한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긴 해요. 근데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그때 허염과 남북 공소명을 발표를 해요. 근데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 황당하지 사실. 그치. 정치인도 아니고 이 정부에서 무슨 선출된 대표도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이 가갖고 통일을 염려하면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공문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같은 진영으로서 막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건 되게 한쪽에서 봤을 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사실. 황당한 거야. 그래서 한겨레는 이거를 굉장히 좋게 이제 해석을 하지. 그래서 막 기사를 쓰는 거야. 북한 입장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문 목사와 북한의 조평동의 공동 성명에 의미가 있다는 거지. 당국 간 대화 촉진 밑거름 삼을 수도 있다. 근데 밑거름이 아니고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밑거름이 되려면요. 몰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없지. 마치 정주영 하듯이 정부와 미리 다 합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특사로 가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미리국이에요. 미리국. 몰래 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래갖고 발표를 한 거거든. 이게 어떻게 대화의
촉진의 밑거름이 돼. 그건 불가능하지. 그리고 또 한겨레가 문 목사님이 말한 그 통일화는 고려 연문제가 다르다는데 이 내용이 다르고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 자체가 당시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남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히 전대협이 북한에 가서 이제 축전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말도 못 꺼내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6월 달에 서경영 의원이라고 평민당 의원인데 구속이 돼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야. 이게 6월 달에 구속이 됐지만 사실 아까 작년에 칠제선언 있었잖아요. 네. 그 분위기 되게 좋아하잖아. 되게 좋았는데 8월 달에 그게 8월 달에 서경원 의원이 북한을 가요. 이것도 진짜 난데없는 거야. 그래요. 이거는 문익환 목사님이 더 난데없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혼자 간 거야 그냥. 혼자 결단으로. 왜 갔냐?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본인이 왜 갔는지.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98년도 9월 달에 이분이 이제 이걸로 이제 감옥 가갖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갖고 특사로 이거 사만하거든. 나와가지고 월강충하고 인터뷰하는데 본인이 간 이유가 뭐냐? 나는 평생 농민 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모든 정책은 농민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예를 들면 무기 수입 등 과도한 국방비 지출 때문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저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시기였으니까. 이런 근본 원인을 결국 분단이었고 나라도 분단 상황을 깨는데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김일성을 만난 거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과도한 국방비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해결하려면은 통일돼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섰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을 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무모하고 너무 황당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 목사님이 북한을 가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불안한 거지. 1년 지났어. 근데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본인이 먼저 이 안기부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자기가 북한 갔다 온 거를 이길재 의원이라고 있어. 이길재 의원. 평민당에 그걸 얘기를 해. 이길재가 당시 평민당 원내 총무였던 김홍기한테 얘기하고 안기부 박세식한테 중앙정보당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 괜히 가만히 있다가 걸리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대중만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평민당에서 먼저 알리는 거야. 먼저 우리 의원이 북한 갔다 왔다. 그렇게 먼저 알린 거야. 먼저. 그래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빌미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너 방한하지 않겠어요? 김대중이 보낸 거지. 그리고 또 북한 가갖고 돈을 받아와요. 5만 달러. 그리고 그 5만 달러 중에 1만 달러를 평민당한테 준단 말이야. 근데 아마 줄 때 이게 북한에서 온 거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준 거지. 결국 뭐냐면 이걸 빌미로 평민당도 박살이 나는 거고 김대중도 완전히 수세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8월 달에 강제 구인이 돼요. 아침에 구인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끌려가서 14시간을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새벽에 풀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26일 날 기소가 돼요. 불구속 기소 되는 거거든. 난 이걸 보면서 너무 비슷한 게 사실 똑같아. 지금 뭐 하나 걸리면 이재명 대표 묶어갖고 지금 막 기소하고 그러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이 당시에. 우리가 평가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니까 보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걸 한옥 씨한테도 물어봤었어. 문익환 목사님이 그때 북한을 꼭 가셨어야 되는 거냐고. 왜냐면은 사실 너무 난데없어요. 난데없고 이게 통일운동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근데 임수경 씨는 달라 또 의미가. 임수경 씨는. 그래서 서경원 의원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였고 나는 문익환 목사님이 그때 북한 가신 것도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결국 어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지? 진짜 뭐 세계에 알린 것도 아니야. 임수경 씨는 전 세계가 다 주목했거든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 갔다 온 거, 서경원 갔다 온 거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 사실. 누가 관심 있어? 우리나 관심 있지. 서경원 씨 갔다 온 거는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이 말하는 거 안 거였고 무슨 이게 무슨 남북 통일을 뭐 이루고 뭐래.
그래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전대협에서 정말 특수사건 하듯이 해가지고 임수경 씨가 21일 날 서울에서 도쿄를 가고 도쿄에서 베를린 경유해 갖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북한을 간 거야. 이게 7월 1일 날 기사. 전대협 축전대표 7명 출국해서 외대 학생 임수경 씨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 이때 이 평양에 일본 기자들 다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남북 관계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됐고 이게 사실. 당시 기사 보면은 임수경 씨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나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들여 이곳에 도착했다. 이것은 남한 정권이 반통일 세력이기 때문에 진정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좌경 용공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것이 남한의 현실이다. 7천만 결의 비원인 조국 통일을 위해 싸운다면 반드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또한 임 씨가 한국에 돌아갈 때는 판문점을 경유하고 싶다고 전하고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올 때는 판문점을 올 테니까 문 열라는 거죠. 이거 불가능하거든 사실. 이거 유엔사도 있고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러워요. 겨우 23살, 4살 되는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결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7월 1일 첫 만평이 이거예요, 바로. 지금 평양 이 뭡니까? 축전 참가 불허 했잖아요. 국가보안법. 근데 임수경 씨가 전대협 대표로 통일 염원하면서 날아갔다. 요걸 형님이 그리신 거예요. 이게 7월 1일. 7월 1일. 그 다음날 또 나오는 만평이 어떤 만평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서의원 방문. 아까 서경원 방문. 이길재가 누구냐면 서경원 씨가 이길재 씨한테 얘기했고 이길재가 김원기한테 얘기했고 했잖아요. 그 이길재. 그리고 임수경 방문 막 화났잖아. 이게 안기부지. 막 화났는데 속마음은 뭐냐? 속마음은 이걸 핑계로 좌강세력 척결할 수 있고 전대협 이수단체 만들 수 있고 다 관계자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공청산에 대한 건 다 없어지는 거야. 이때 분위기가 계속 오공청산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쁜 아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에 간 와이프가 전화를 해갖고 그래. 아 왜 전화 받지?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버릇처럼 꺼버렸네. 죄송합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 뭘 부끄러워? 전화 올 수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야 문 목사님이나 임수경이나 서경은 아니었어도 이 정부는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거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지금 중국을 가갖고 중국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안 볼 수가 없어. 지금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안 보여?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안녕, 바빠. 방송 중이야. 네, 안녕. 네. 방송 끄 해야지. 바빠 지금. 안녕. 깨가 쏟아집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진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부끄럽네. 그래.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이때 사실 많은 걸 잃었어요. 실제로. 그럼. 그리고 얼마나 좋아.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1년 내내 이용하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오공청산에 대한 이슈도 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고, 똑같아 이게 이재명 이슈로 지금 양평 이슈 다 만약 이재명이 요번에 구성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됐어? 구성이 됐으면은 뭐 김건희가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거든. 근데 빌미를 다 줘버린 거지 이렇게. 맞아. 빌미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걸 이용해갖고 누구를 잡는 거냐면 김대중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속상한 거지. 그래서 아까 6월 30일 날 그 전대협에서 처음 그 임종석이 기자회견을 알린 거거든요. 우리가 보낸 임수경이 북한에 갔다 이렇게. 그날 정부에서 군은 아니지, 경찰들 7,500명 투입해가지고 학생
이거 500명 연행했다 나오는데 5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연행을 해요. 2,000명. 그런데 이때 임종석은 탈출을 해. 안 잡혀. 안 잡혀갖고 전국적으로 이 지명수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그거지. 근데 참 악랄한 게 제가 뭐 기사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준비는 안 했지만 이때 기사가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많이 쌓여져요. 모든 언론에서. 특히 임수경 씨 있죠. 임수경 씨 가족들을 다 찾아갔고 이 사람은 좌익 경향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만연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수경 씨 언니가 있어. 그 언니가 직장에서 잘려. 윤경 씨거든요. 윤경 씨가 바로 그날 아까 임종석이 한양대에서 임수경 씨 북한 갔다 한 날 있죠. 30일 날 바로 그날 잘려요. 해고. 그리고 참. 임수경 씨 아버지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일했거든요. 회사에서 사표 내라고 사직을 종용해요. 이거 확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쓰실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제 조카가 북한 동서적을 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나중에 발표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밀고는 미덕이다. 왜냐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엄혹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서경원 의원이 왜 본인이 실토했겠어. 나 사실 갔다 와서 이걸 왜 했겠어. 이런 분위기인 거야 당시에. 맞아. 기가 막히지. 선생님이 또 하나 그리신 게 이런 그림. 이것도 기가 막히죠. 왜냐면 딱이야. 노태우가 시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북교류 방문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는 거거든. 이렇게 사람들 좋아갖고 그래 북한과 뭐 하자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게 함정인 거지. 이렇게 해서 다 빠지게 해갖고 국가보안법으로 먹어치우는 거죠. 끝내주지 않아? 기가 막힌 맘. 그렇지. 아니 진짜로 이게 보기에 따라서 노태우가 이거 진짜로 함정을 파갖고 이게 진짜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선언이었나? 그게 아닌 이상 진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북하고 막 한 거거든요. 과감하게. 그렇지. 사실 불법이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몇 년이냐면 징역 나중에 막 5년, 7년, 8년 받고 그래요. 실제로. 맞아. 기가 막힌 거죠. 좌경 용공 아닌 여러분 돌 던지세요. 임수경 여기 서경원 그치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근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거예요. 서경원 의원도 그렇고 정치권의 서경원 그렇지. 의원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다 마찬가지야. 임수경 씨가 사실 사람들은 임수경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임수경 씨는 사실은 임수경 문제는 이런 기포자는 아니었어요. 이건 정부가 처음에 허용했고 계속 이거 갖고 막 가냐 마냐 막 그럴 때였거든. 그런데 이거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게 황석영, 문익환 그리고 서경원 이 세 사람인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7월 7일 날 그린 그림 이건 뭐냐면 이철용 의원이라고 이철용 의원이 또 서경원 씨 그 북한 가는 거 이제 알고 있지 않았냐 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평민당 의원들을 다 하는 거 다. 평민당 의원들을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양대에서 학생들 잡아둘 때 그때 기사를 보면은 봉쇄망 기습 돌파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돌파해서 도망갔냐? 전대협 의장 임종석 23살 그리고 축전 준비위원장 전문환 씨 다 도망갔지. 도망가갖고 7월 18일 기사를 보면 임종석 사진을 10만 장을 차량에 붙여갖고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일화 보면은 막 여장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형님이 또 만평을 그린 게 이거예요. 그놈이 있는 곳을 대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여기에 임종석의 뭐 아버지, 어머니, 친척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겨레가 박살이 나요. 한겨레가. 왜냐면 한겨레가 서경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한 다음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야. 불고지죄. 아니 기자가 의원이 북한 갔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신고해야지. 왜 신고 안 했어?
제가 그래서 윤명원 윤명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명원 네. 일본 갔다고 동아일보인가? 기자 그 기자 따라가갖고 뭐 한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지 지가. 왜 신고 안 해? 그러니까 신고 안 했잖아 자기도. 이거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기자가 누구냐면은 윤재걸 기자라고 그 기자 거 털려고 그냥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론사를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를 부시고 들어가갖고 다 훔쳐갔다니까 갖고 왔다니까. 그때 그래. 부시고 들어가서 박살이 났어 이때. 이 안기부가 한 거야 안기부가. 이때는 안기부가 직접 움직여갖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그게 만평. 네. 한겨레 신문 언론자유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사 지금 우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하하. 영장 발부. 그러니까 영장 발부한 판사 나쁜 놈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자기 역할만 해도 행정부가 견제가 돼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하고 그렇지. 이것만 봐도 진짜 엄청난 거지. 그럼. 근데 그런 반면에 그럼으로 해서 더더욱 이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그랬던 판사들 많잖아요. 네.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회에 판사, 검사 다. 네. 그러니까 판사만 제대로 역할을 해도 행정부, 뭐 안기부건 아니면 무슨 지금의 국정원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아무리 조작질하고 나쁜 짓을 해도 네. 방어가 돼요. 그렇죠. 사법부만 제대로 하면은 진짜로. 불구속하고 그럼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지 않고 그 제대로 하고 나중에 재판할 때도 제대로 판결하면은 검사에 대해서 그럼요. 그 조작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희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지. 한겨레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했어. 이렇게. 선생님 저때 야, 그러면 저희 그 현장에 그치. 있으셨어요? 우리 기질대질 때 그런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한겨레가?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때 우리 뭐 싸움 분위기지 뭐. 이 당시에. 한겨레는 뭐 이러다고 뭐 위축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근데 난 진짜 만편보면 대단한 게 이런 분위기잖아 지금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 그림 보면은 이게 놀라운 거야. 이런 그림이 당시 그렸고 했다는 게 이거 봐봐. 지금 임수경 씨가 완전히 법을 어기고 미리국 한 거거든. 근데 이건 사실 미리국 좀 찬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위에 천사들처럼. 천사로 찬양. 사실 이거만 안 잡아갔을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이 난 이것도 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되고 그 다음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것도 문제. 이게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아 그랬구나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치? 이 당시 나중에 그 서경원 의원 있죠. 들어가갖고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김대중이 돈 나 시켰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 고문에 못 이겨갖고. 그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해. 나 고문 때문에 한 거라고. 그래서 진짜로 본인 말 듣지요? 고문 받으면서 피를 처음에는 뭐야 이거 그 잿더리 정도의 토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바가지에 그냥 필요 없어 토해. 근데 이 고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형근. 정형근이라고 그래, 그 의원 의원이지. 네. 국힘. 네, 국힘당 의원. 이 고문 기술자예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고문이 있었어 고문이. 고문이 있는 시대니까요. 고문이. 그럼.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선생님이. 안 누구죠? 고문 기술자. 이근한. 이근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 아 이거 이렇게 그리는데 좀 무섭지 않으셨어 선생님? 별로 무서운 건 모르고 그래요? 이런들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건 이건 진짜 싸워야지. 노태우를 엄청 까는. 이거 노태우와 보통이 아니지 이게. 정부를 엄청 까는. 아니 이 그림 자체가 잘못하면은 국가보안법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선생님 이거 갖고 왜 위협을 안 받았을까? 좀 희한하네요. 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직접 나한테는 안 하고 신문사에다. 아 신문사한테. 경기일보도 그러네. 근데 신문사에서 선생님을 안 자른 거네 한겨레가 그때는. 그건 자를 수가 없지. 그 우리가 국민 주로 뭐 이걸 그러니까 그 주로 국민 했으니까. 주가 그렇게 무섭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신문사. 그러니까 민주화 민주 언론 그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겠다. 그 전에는 보도를 거의 못했단 말이야. 네. 일단 기사로 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언론이 없다 이거. 그래서 모든 국민이 거기에
동원 저 찬동해가지고 돌반지까지 해가지고 세계 유례가 없는 언론사를 만든 거예요. 주인이 국민주야. 국민들이 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지.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니까. 근데 한겨레밖에 없어요. 이 논조가. 그렇지, 없지. 진짜로 그 당시 없지. 다 그냥 진짜 많은 사장 하고 있는데 한겨레만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게 진짜 그 당시에 이 진짜 밤하늘에 정말 등불 같은 네. 언론이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안기부에서 서경원 의원한테 7월 달에 간첩 혐의를 추가해요. 고정 간첩이다. 북한이 보낸 고정 간첩이라고. 아이, 북한 지정받았다. 못된 놈. 그러면 김대중은 뭐가 되는 거야? 이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가지고 바로 만평을 그리신 거죠. 서경원 곤충 간첩이다. 국가보안법. 저것 봐, 너 우리가 살될 거야. 그냥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럼, 정권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안 한 거는 정말 이거는 한 해에 맺히는 일이야, 이게. 그럼 그걸 해야지. 지금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 아니 다 그냥 없어진 다 이미 응? 오래된 법인데 뭘 건드려. 그게 아니에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아니잖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갖고 하잖아. 그럼 저걸 없앴어야지. 욕을 좀 먹더라도 확 캐치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바로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용하려면 이걸 이용해갖고 웬만한 남북 통일 운동가들 다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럼. 기가 막힌 거. 제가 그래서 참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 열린우리당 때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 야당에서도 어디까지 합의를 했냐면 폐지는 아니지만 개정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했었죠. 그러면 그거 했었어야 돼, 사실. 그럼. 근데 그때는 그거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양보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 조금씩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전대협 얘기했지만 전대협이 추진이 우리는 무시하겠다 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열린우리당 때 사실 진짜로 그 개정할 수 있었거든. 개정해야지. 근데 개정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한 제로가 거죠. 돼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저거 커튼이 한나라당 로고 한나라당이 그러네. 이거 당신은 민정당.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시고 거의 예언적인 거예요? 아니 민정당 로고가 이거였나? 모르겠어. 아니야. 좀 비슷해 보이네. 근데요 선생님 이 사람 누구예요? 나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였지? 제가 한참 고민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기부 아니에요. 달러 얼굴이 완전히 내가 찾아봤어요 그럼. 안기부장이 아니야.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 뭐 그때 여당 얘기했죠. 여당의 무슨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또 그림 그리신 게 바로 또 요거 당시 육군 프로모션 김대중 총재의 북한의 친서 전달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여기도 나오네. 김영삼 있고. 김영삼. 여기에 막 김종필 있고. 여기 누굴까요? 당시 공화당 뭐, 민정당 대표인가? 뭐 그런 대표 정도. 정도겠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나한테 감동적인 게 이 임수경 씨가 한 40일 넘게 북한에 있다가 이제 한국 와야 되잖아요. 와야 돼. 근데 본인이 판문점 넘어서 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북한에서는 막 임수경 엄청나게 했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살짜리 이 대학생인데 이제 올 때는 혼자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미 한국에 오면은 구속은 당연한 거야. 얼마나 겁나겠어 사실. 또 이거 어떻게 걸어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카톨릭 정의구전사재단에서 문규현 신부, 당시 문규현 신부님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메리놀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문규현 신부한테 북한으로 가라. 그리고 임수경을 데려와라. 이렇게 파견을 보내. 이게 사실 엄청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이 정의군 사사는 또 박살이 나요. 난리가 나거든. 맞아. 근데 그냥 어차피 올 건데 근데 올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렵겠냐. 그러니까 어른이 가갖고 같이 판문점을 넘어오라고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북한으로. 근데 가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는 순간. 뭐 정의군 사단장이 무슨 공신력이 있어 뭐가 있어. 뭐 가란다고. 가는 순간 국가보안법인데. 근데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런데 기존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는 개인적. 문경 개인적 행동이다. 카톨릭과 무관하다. 난 정말 이거 카톨릭은- 보면서 똑같지요. 진짜. 아이고. 그리고 이 민주당 김영삼의 문신부 방북 관련해서 이거 유감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이 이거예요. 내 자매 임수경이 임수경과 십자가에 달려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도비네 코바디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나니까 도망갔는데 환상을 보잖아. 예수가 로마로 들어가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시니까 하니까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갖고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 코바디스 도미네 그건데 그거 패러디 하신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문경 신부. 그리고 운동권 예수다. 빨갱이 예수다. 막 온갖 돌판 매질. 단지 동성은 뭐냐면요. 판문점에서 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거기서 6일을 단식을 해요. 6일을. 6일 단식하고 8월 15일 날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자마자 넘어올 때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고 안기부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신부님이 임수경 씨한테 얘기를 해. 이젠 가면은 너랑 나랑은 재판할 때나 만날 거다 하면서 용기 잃지 말고 하면서 딱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과정 같은 거 기사로 나와 있는 거 보잖아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짜 어른이다. 그럼 이 정교인이 문신 믿는 나이가 지금 내 나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이 어른이지. 근데 창피한 거야. 같은 카톨릭 신부인데 아까 봤던 이 천지남의 변경 신부라는 분은 개인적인 행동이다. 카톨릭과 무관하다. 카톨릭도 이때 아마 주교회의 열 거예요. 막 열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해갖고 카톨릭 우리가 관계 없는 거야. 막 그렇게. 정의군 사세대는 비승인 단체야. 막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월달 89년 7월달에 가장 컸던 이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마 8월달 그때 다 이어질 거예요. 이 이슈는 그 당시 그 임수경 씨 북한 간 거 그 문제. 당시 이런 공안 정국 그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그거 관련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임수경 북한 미립국 사건. 야 정말 흥미진진하게 참 조사도 그렇고 설명을 참 잘했어. 지금 여기 기다린다 님이 쓰셨는데 네. 현대 한국사는 잘 다루지 않아 귀한 내용이라고 네. 방송이 아마 진짜 책에서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평 한국사 보시면은 조금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80년대 알 수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다린다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모트 팩토리의 부홍이님 오셨네요. 부홍이님. 부홍이님. 부홍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버기피 10에도 지금 또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승열님, 삼촌포 또 단살이님, 삼촌포님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그두 번째 그때가 참 그 감회가 새롭다.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럼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래 우리 막 몸 부수고 들어오고 그랬지. 근데 그림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좀. 왜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했어. 근데 그 당시 기사를 막 보면은 진짜 살벌해요. 진짜로 공안정국 몰아가는 게 그때는 진짜 살벌해. 뭐 아침에 되면 뭐 전경이 쫙 잡으러 오는 기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이런 나는 그림을. 딱 7월 1일 만평 있잖아요. 임수경 씨 북한 날아간 거. 난 이게 사실 너무너무 대단해, 이게. 왜냐면 이거 국가범죄 걸린다니까요. 지금 북한 간 걸 잘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찬양하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뭐 윤석열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대가 좋아진 거지. 그렇죠. 응?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그랬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장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아니야.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해야지. 옆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수경이 통일의 꽃이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너무나 좋아한 거야. 그쵸. 김일성도 엄청 귀여워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풀었으면 그 남북 관계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네. 저 아직도 지금 그래가지고 저 지금 여당이 저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알아보니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죠. 뭐 하고 있나 언제든지 저기에 물을 뜯을 것이 있는데 뜯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총선 끝나면은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네. 총선 끝나면 이거 못하면 진짜 치워버려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거야. 해야지. 근데 절호의 기회거든. 의석수가 그럼. 있고 어. 이걸 못하게 진짜 한이에요. 한. 저도 여기까지 올라왔던 걸 진짜 한이에요. 아니야. 지금 저게 몇 년 지금 30년 30년 동안 30몇 년 동안 지금 안타깝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고 있어. 배가 불러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분 이게 오늘 1부. 1부는 그 박재동 선생님의 만평 한국사였고요. 이 2부는 우리 또 기레기들의 저승사자. 우리 박찬호 작가의 기레기 툰을 함께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5분만 쉬고 5분만 우리 또 화장실 타임 갖고 나서 돌아와서 2부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뵙겠습니다. 5분 후에.